안녕하세요. 김경숙입니다. 보도 자료가 12월 17일 날 발표가 됐었죠.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되면서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특히 강주광역시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예상치 않게 전 지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지정된 지역에서는 뭐 이미 내성이 돼 있기 때문에 떤 뭐 커다란 반응이 별로 없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12월 17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밤 12시부로 추가 지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의가 많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 자료 보시면 규제 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 단속 강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규제 지역이 예전에는 조금씩 했는데 지금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 특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가파르게 뭐 금액이 많이 상승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읍면 동 기준으로 해서 작은 단위로 해서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뭐 봉선동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봉선동과 또 수안동이 약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머지 지역, 특히 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정말 10년 전 그대로 금액인 주택 가격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뜬금없다는 이런 내용에 깜짝 놀란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부산 9곳,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창원, 뭐 포항 총 36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이네요. 그리고 이제 해제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이제 18일 밤 12시부로 이렇게 지정되고 해제 효력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제 또 고강도 조사도 착수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부산, 대구, 울산, 그러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지역은 다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지정되지 않는 곳을 또 적어져 있어요. 지정되지 않은 곳이 적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정되지 않은 곳이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곳이 시도별이 아니고 읍면동리예요. 그런데 그게 한 페이지로 끝납니다. 읍면동리면은 엄청난 숫자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지정되지 않은 곳이 아주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전국에 웬만한 곳은 다 지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그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뜻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깨알 같은 글씨 별로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지금 화면은 보고 계시지만 주택 매수 심리가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 이런 뜻이고요.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1.3배 초과됐을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다는 그 요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이 요건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지정이 됐을까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음,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 지구는 이미 뭐 서울권 쪽이 이미 다 지정이 됐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들을 다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의 지역, 그리고 살고 있는 주택의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세세하게 이제 이 표를 보고 나중에 살펴서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인지 투기 지역인지 이제 잘 판단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합동 점검반이 거의 100명을 구성을 해서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 담합, 또 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또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점검 기간이 지금 12월 18일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1월 15일까지 먼저 집중 단속을 한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4주간 더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12월부터 내년 21년 3월까지 4개월간 조사를 하는데, 뭐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권 이런 것도, 또 미성년자 편법 증여 의심 거래, 업다운 의심 거래 이런 거 정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절대 하지 않으시길 하셔가지고 피해 보시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래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지정 지역, 또 규제 지역, 지정 현황 이렇게 표가 참고표가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효과,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렇게 지금 한 페이지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해서 지금 1부터 주 22까지 이 제외라는 것은 그 지정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좀 정밀하게 설명드릴 부분인데 지정 효과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그 내용,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지금 광주광역시가 기존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솔직히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보유 지역이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건성으로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제 해당되신 분들 수도권 쪽 이렇게 뭐 되셨던 분들은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셨겠지만 비조정에서 조정으로 바뀐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계약을 했다가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시적 2주택 옛날 법을 적용을 해야 되냐 지금 적용을 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달라진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전과 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정 효과에 보시면 금융 부분이 있고 세제 정비 사업 부분이 있고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자세히 다 말씀드리면 뭐 실리 특이한 케이스도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참 생각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융, 그러니까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번에 이제 뭐 세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될 부분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금융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바뀐 부분을 보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는 대출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안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은요, 두 주택 이상일 때 다주택자이죠.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조정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1주택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달거나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대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전매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양권 전매 제한, 뭐 기존에도 지금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예외 부분도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도 비조정 대상,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일 때는 뭐 공시지가 6억 이상일 때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고, 이제 세제 부분도 조금 뭐 양도세라든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그리고 특히 종합부동산세 이런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대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이주택,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일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예전에는 3년 이내에 처분을 하면 됐었어요. 기존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이제 이사하려고 한 거죠. 뭐 투기가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둘 다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 기간에 따라 다르고요. 또 주택 수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일시적 2주택이니까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죠.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두 번째 주택을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보시는 거는 기존 규정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대신에 두 번째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샀을 경우에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전이 아니고 9월 14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그 기간에 두 번째 주택을 샀을 경우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 16일은요, 12.16 부동산 대책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16일 그 사이에 두 번째 주택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그 비과세 혜택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2년 이내에 마지막 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두 번째 주택으로 전입을 하셨을 때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고 2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 그러면 12월 16일 이후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부터 이번에 12월 17일 날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 발표가 됐고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12월 17일입니다. 그래서 12월 17일부터 두 번째 주택을 구매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2년이 아니고요. 1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두 번째 주택으로 전입을 하셔야만이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신가요? 그러니까 날짜가 2018년 9월 14일부로 달라지고요. 2019년 12월 16일자로 달라집니다. 17일자로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3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됐었던 게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고, 또 지금은 1년 이내에 처분을 하고 전입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부분은 전세 대출이 바뀌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전세 대출 규제하기 전에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상의 문제만 없다면 소득에 관계없고 나이에 관계없고 신용상의 문제만 없다면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권일 경우에 신축 주택일 경우에요. 미등기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분양권 신축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보전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가 두 번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등기가 안 된 경우,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전 등기가 아직 안 됐거나 보전 등기 뭐 그 사연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보존 등기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인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전세 대출이 되냐? 됩니다. 네, 돼요.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 네, 또 어떻게 이 12월 17일 기준으로 규제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냐. 그러니까 12월 17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잔금을 아직 안 치렀잖아요. 그런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이제 기존에 12월 1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와 함께 계약금을 납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납입한 흔적이 같이 있었을 때 계약이 확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잔금을 아직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전 규제 전 규정으로 적용이 돼서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무주택인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KBC 세가의 7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60%의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60%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이 포함된 분양권도 이제 주택 수에 이렇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포함해서 두 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주택자에게는 대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두 주택 이상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제 후에, 그러니까 12월 17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는데 이제 대출, 그러니까 아까는 규제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규제가 되었다, 진행 중인 경우에, 진행 중인데 규제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상태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규제 후에 계약과 모든 게 이제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실거주 목적일 때 대출이 되는데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50%가 대출이 되고요. 이제 서민 실수요자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10%가 추가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일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50%, 또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합당하다는 조건 그 하에 5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분양권 포함 2주택 이상일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인 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는 50% 받으실 수가 있고 9억 초과인 주택에 대해서는 3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LTV가 지금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이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선민 실수자 10% 우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LTV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게 용어를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LTV라는 것은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대비 대출 받으실 수 있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높으면 대출 받으실 수 있는 그 50%의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주택가격 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클수록 이 50%, 그러니까 주택이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9억 이하짜리잖아요. 그래서 50%인 5억짜리 5, 25, 2억 5천이 대출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주택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30%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0억짜리에 30%, 3억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9억 이하에서 뭐 5억짜리하고 9억짜리하고 비교를 하면 9억짜리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셈이죠. 50%니까. 그런데 9억이 초과되면서부터는 이제 30%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 서민 실수요자가 될 때는 10%를 더 받습니다. 9억 이하일 때는 60%, 9억 초과일 때는 40%를 가능하다는 뜻이죠.
서민 실수요자는 이제 9억 초과 주택을 사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래서 9억 이하에 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뭐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DTI가 뭐냐면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이 아니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대출이 좀 더 많이 대출을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50%이고 이제 투기가율 지구는 방금 전에 이제 LTV 그 조정 대상 지역만 말씀을 드렸는데 투기가율 지구하고 조정 대상 지역하고 투기가율 지구는 약간 더 내려간다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LTV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뭐 9억 이하가 50%, 9억 초과가 30%인데 투기가율지구는 9억 이하가 40%, 9억 초과가 20%, 15억 초과는 0%, 0%는 대출이 담보대출이 아예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약간 더 쪼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이죠. 투기가율지구는 조금 더 적어진다고 보면 되세요. 숫자가 더 줄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DTI 50%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뭐 소득이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이다 그러면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 연간 뭐 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DTI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거의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에 그러니까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매매업이나 임대업 이외의 사업자 그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궁금하시는데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지원해주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 그리고 뭐 생활 안정자금 대출 이런 게 있는데요. 생애 최초로 생애 이제 처음으로 대출을 받으시는 거죠. 조건이 합당했을 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KB 시세가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의 70%까지 정전 규정하고 똑같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달라진 부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KB 시세가 매매가 중 낮은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KB 시세가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매매가하고 KB 시세가하고 낮은 금액의 그 70%이기 때문에 보통 KB 시세가는 시중 매매가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KB 시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금자리론 대출이 또 정부 지원 자금인데 이것도 KBC 세가와 매매가 중에서 낮은 금액의 70% 예전과 똑같이 7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분하는 조건으로 6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출이 정말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아예 막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막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고 1주택자, 무주택자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이제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 또 있습니다. 생활 안정자금 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 담보 대출이 아니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는 대출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생활 안정자금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뭐 부모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든지 또 이런 뭐 학자금 뭐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목돈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대출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제한은 있는데요. 주택 한 채당 1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KB 시세가의 1주택일 때는 50%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2주택 이상일 때는 KB 시세가의 40%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이 한 채당 1억이니까 주택이 세 채다. 그러면 3억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두 채 이상일 때는 KB 시세가의 40%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40% 적용이 되는 거고 KB 한 주택일 때는 KB 시세가의 50%. 그러니까 KB 시세가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5억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최고 한도가 5억이니까 한 채당 1억까지만 최고 한도는 1억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그 KB 시세의 50%는 5억이지만 한 채니까 1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두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이해되셨나요? 지금 위에 이렇게 표를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거 일일이 읽고 있으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고 재미없으시니까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찝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신다든지 국토부에 이렇게 또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표 참조하셔서 해당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대부분 다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다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처음 그 지역 규제가 되었던 서울 쪽, 수도권 쪽, 뭐 강남 쪽 이쪽으로 다시 이쪽에서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래서 음, 그렇지만 강주광역시는 지금 이제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금 공급이 21년도에 공급이 적어요. 또 이렇게 규제를 하면 할수록 공급이 더 적고 분양권이라든지 신축 입주권이라든지 물건이 굉장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 많이 이렇게 낼 바에는 이득도 없는데 웬만하면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안 나오고 있고 공급이 안 나오니까 공급이 적으면 수요자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요자들은 구축을 사거나 뭐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축도 따라서 약간 올라갈 수 네,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 규제했던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고 또 이 지금 나중에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지역마저도 공급이 줄고 이런 상황으로 바뀌기 때문에 집값이 더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요. 이제 지금 당장 뭐 대출 부분에서 나 다주택인데 단기에 사고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약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극소수의 숫자가 좀 저렴하게 해서 내놓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로 예상이 되고요. 음, 이렇게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게 되면 많은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이제 또 뭐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참 다사다난했죠. 코로나로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감기, 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